교재폭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 교재는 결국 원장님이 다시 꺼내셨어요. 중간고사 때 교재랑 느낌이 또 다를 건데 다시 결국엔 이 교재를 꺼내셨는데 이 교재는 특징이 8페이지 내용을 보면 마냥 개념 설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단원을 유형화 시켜놨고 그 유형별 핵심 발상과 접근법, 풀이법들을 적어 놓으신 개념서예요. 그래서 이건 마치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장 정리해주는 듯한 느낌인데 예시 문항만 빠진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문제만 잘 엮어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오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거기 고차 방정식으로 시작을 하거든. 개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해놓고 바로 1번 고차 방정식이라 돼 있어. 이건 그냥 우리가 요번 단어에서 배울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핵심은 3차 이상의 방정식이면 근을 구하러 갈 거고 근을 구한다는 건 인수분해를 하든 뭔가 해야겠죠? 그쵸? 그러면 인수분해를 3차 방정식 즉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하면 여러분들은 조립제법을 무조건 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조립제법을 하는 게 보통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 또는 쉬운 게 나오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바로 2번 고차 방정식의 풀이에 동그라미 1번이 인수분해고 동그라미 2번이 조립제법이고 동그라미 3번이 치환인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그 조립제법에서 근을 빨리 찾는 그겁니다. 조립제법 알파는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라고 되어 있죠.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안 풀릴 때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챙겨가세요. 이따가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특수한 고차 방정식의 풀이 해놓고 뭐 보기차식, 상반 방정식 막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도 이따가 나랑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가져갈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개념 3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 별표. 근데 그거는 내가 중간고사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야기했던 거긴 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괄호 1번이랑 괄호 2번이 둘 다 중요해. 그러니까 물론 일단 다짜고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지. AX로 시작해야 되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고 하면 이때의 세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다짜고짜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주는 거야? 합 그리고 곱 하고 가운데에는 나는 이렇게 표현해. 곱곱들의 합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합은 자 2차 방정식이랑 3차 방정식이랑 근각계수 관계가 합이나 곱이나 똑같아. 합은 최고차항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야. 이렇게. 다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곱은 마찬가지로 A분의 D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 근데 얘 때도 마이너스가 붙고 그리고 얘는 곱곱들의 합은 표현하면 이게 되겠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될 거고 얘가 이제 A분의 C다 라고 하는 요건데 요걸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요. 그쵸? 외워야 되고 이게 요번 시험 범위에도 여러분들한테도 뭘로 나오겠어? 너네 이제 배웠으니까 이거 구해서 뭐 찾아봐 또? 이런 거 곱셈 공식을 또다시 요구하는 쉬운 문제들의 흐름으로 가면 쉬운 문제로 가면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해서 이것 값들 구해봐 라고 할 거고 조금 어렵게 가면 살짝 어렵게 가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2번으로 가는 거지. 이제 얘는 사실 어디서 나왔어? 라고 하면 식을 반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쉬운 문제들은 다짜고짜 바로 여러분들이 합, 곱 이거 찾아서 풀면 되는데 살짝만 어려워져도 뭘 해야 돼? 어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걔가 최고차 계수가 A고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라고 하면 식을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는 연습을 해야겠죠. 이렇게 세우는 연습을 해야겠지.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우고 나서 쟤랑 똑같아 라고 하면 실제로 이 관계가 튀어나오는 게 증명이잖아. 그쵸? 이렇게.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켤레근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켤레근까지.
혈렉은 2차 방정식에서 했었지. 그치? 혈렉은 다시 나올 거야. 근데 어떻게? 훨씬 어렵게. 훨씬 어렵게. 왜냐? 자, 이런 거야. 3차 방정식 생긴 걸 봐봐. 3차 방정식 생긴 걸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면 3개의 인수로 인수분해 되는 게 보통.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그냥 혼자 실근이고 여기서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해봐. 그러면 A, B, C, D가 다 실수면 허근이면 베타랑 감마는 서로 무슨 관계겠어요? 혈내 관계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우리가 오늘 만날 이 고차 방정식은 이 안에는 항상 얘들아 2차 방정식이 숨어 있어. 2차 방정식 숨어 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성질들, 켤레, 근각계수 관계 이런 게 또 다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다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오늘 한번 차근차근 문제를 그럼 한번 좀 풀면서 얘기를 해볼까? 문제를 한번 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어디 푸냐? 그래도 우리 지난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겨울방학도 좀 해봤을 테니 1번에 바로 1, 2, 3번 한번 해보세요. 1번에 바로 1, 2, 3번 1번에 바로 1, 2, 3번 빨리 풀어. 머리를 띄우라고 천천히 예열을 해주라고 자면 어떡해.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해볼까? 간단하게 1번 뭐게? 이거 내가 뭐가 돼? 인수분해하면 보여?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라는 게 보이나요? 그래서 x는 3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따라서 x는 3. 자, 괄호 2번 x 세제곱 더하기 27은 0입니다. 그러면 이거 곱셈공식이네요. 여러분들 많이 했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 x 더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는 0입니다 라는 공식이 써지겠네요. 그쵸? 그럼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는 마이너스 3입니다 하고 끝내? 안 되지. 이거는 그냥 풀으세요 하면 근에 대한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여기서 나오는 허근들도 다 여러분들이 비제곱 허근들도 다 뭘로 구해? 근에 공식으로 다 구하셔야 돼요. 이거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답 다 내야 돼. 그래서 해보면 2분의 3 풀마 3루트 3i 이렇게 다 내셔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괄호 3번 x 세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더하기 6x 빼기 3은 0입니다 라고 하면 뭐 대입할까? 이런 문제들이야 이제 보통 여러분 이런 문제 풀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근을 찾기 전에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서 0이 나오는 숫자 하나 빨리 찾고 그거 좀 조리집법 해야 되잖아. 뭘까? 뭐 할래? 1이죠 1. 그래서 1 마 4 6 마 3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1, 1, 1, 3, 4, 3, 3, 3 이렇게 해보니 인수분해 해보니 x-1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은 0이네. 그럼 이거 역시 근각의 근의 공식까지 써서 2분의 3 풀마 b제곱 마이너스 4a이니까 3y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끝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3번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3차 방정식 안에는 2차 방정식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시선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은 뭐 이거 방법 되게 여러 개거든. 방법 되게 여러 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이 문제가 의도하는 거를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한테 3차 방정식에 미지수를 잔뜩 넣어주고 잔뜩 넣어놓고 근을 줬지. 근을 우리 근을 딱 만났을 때 요 2라는 숫자가 예쁘게 있으면 우리 근을 만나면 뭘 하죠 보통? 대입을 하죠. 얘도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1번에서 대입을 한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x는 2대2 x는 2대2 대입해 보시면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6은 0 그러니까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7입니다 라는 관계식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바로 1번이잖아. 그치? 그냥 여러분들한테 대입해봐 라고 한 겁니다. 근을. 자, 근을 대입했어.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이게 의미가 뭘까 그러면? 즉 여기에 2가 들어가면 0이 돼요 라는 말은 이걸 인수분해했을 때 저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인수로 뭐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때문에 여기 안에 얘가 인수분해하면 식이 이렇게 써질 텐데 이게 하나가 x-2 여기가 x-알파 여기가 x-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한 식이 써진다라는 거야. 그렇잖아.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선 여러분들 방법 여러 개 근각계수 관계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다짜고짜 진짜 조립집합 하셔도 되고요. 1, A, B, U 해가지고 조립집합 하셔도 돼요. 그러면 2면 1, 2, A 더하기 2, 2A 더하기 4 그러면 2A 더하기 B 더하기 4 하고 4A 더하기 2B 더하기 8 그러면 4A 맞아 4A 더하기 2B 더하기 14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0이 돼야 되는 건 우리가 이 괄호 1번에서 쓴 거고 그리고 얘네가 그러니까 뭐야? 얘네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x-알파랑 x-베타의 곱 아니야? 이 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문제도 조건으로 이거 준 거 아니냐는 거야. 문제도 조건으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 줬어? 6을 줬잖아. 이게 뭐야? 여러분들한테
알파와 베타의 근각계수 관계잖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했었던. 그치? 그럼 이 알파와 베타는 요 2차식만 떼가지고 이 2차식의 근각계수 관계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3차 방정식 안에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래서 중간고사 때 했던 2차 방정식이 끼어 들어올 거야 라고 했던 게 이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는 저 2차 방정식을 찾아보려고 저 3차 식을 이걸로 먼저 조립제법 해본 거야. 해봤더니 여긴 어차피 0이 될 거야. 나머지가 없으니까 2로 가면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거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전개하면 얘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근각에서 관계를 쓸 수 있지. 즉 어떻게 쓸 수 있어? 여기서 여러분들은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4라는 식이 인수분해하면 x-알파, x-베타입니다. 라고 두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당연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가 2a 더하기 b 더하기 4입니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뭘 하나 주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아까 괄호 1번에서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7이라며 이미. 그치?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7이 들어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랑 얘가 만나면 바로 나오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 몇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a가 바로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풀면 되죠. a가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풀면 돼요. 풀면 됩니다. 잠을 깨봐. 안 돼. 이거 교과서잖아. 여러분들 시험 때 또 풀 교과서잖아. 미리 같이 풀자는 거야. 그리고 나는 홀수번만 풀 거야. 짝수번은 쌍둥이야. 그래서 홀수번 풀고 수업 때 나랑 풀고 짝수번으로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면 돼. 자, 그래서 3번 문제 잘 정리해 놓으시고 4번 문제를 바로 좀 같이 볼까? 4번 문제를 5번이다. 5번. 미안. 5번 문제를 좀 같이 볼까? 자, 얘들아 5번 문제 봐봐.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는 0이야. 이런 3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한근이 뭐래? 한근이? 문제에서? 한근이 1 더하기 2i래. 그치? 그럼 우리 아까 했잖아. 문제에서 지금 맨 처음에 뭘 의도하려고? 혈렉은 의도하려고 맨 처음에 개수가 실수인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혈렉은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에 한근은 1 더하기 2i. 그럼 다른 한근은 뭐게? 그렇지. 1-2i. 그리고 다른 한근을 뭐라 두는 거야? 우리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두고 싶은 미지수 아무거나 알파라고 두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빨리 풀어? 그래서 문제 어떻게 해야 빨리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이 조금은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근을 되게 많이 알면 근각계수 관계로 가는 게 편해. 3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로 가는 게 편해. 근데 하필이면 합과 곱 제일 계산하기 쉬운 아이들에 다 미지수가 껴있어. 우리가 근각계수로 접근할 수 있는 아이는 얘야. 얘. 그래서 쟤를 쓰는 거지 뭐. 그래서 곱곱들의 합. 그러면 1은 1 더하기 2i랑 1 빼기 2i 곱한 거 5 더하기 1 더하기 2i랑 알파 곱한 거 알파에 1 더하기 2i 더하기 1 빼기 2i랑 알파 곱한 거 알파에 1 빼기 2i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보면 1은 5 더하기 알파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2i랑 1 빼기 2i가 더해질 거니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i가 나오겠네. 괜찮아? 여기까지 따라왔어? 따라왔어?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우리 한근 찾았잖아.
즉 근각계수 관계로 여기가 마이너스 2란 거 찾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한다? 근각계수 관계 쓰면 되지 이제. 그래서 A는 즉 세근의 합과 관련돼 있는 게 A잖아. 그래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그게 세근의 합이라서 다 더하면 0이네. 다 더하면 0이네. 그리고 곱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B고 진짜 다 곱하면 5랑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A가 0, B가 10이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끝났네. A도 구했고 B도 구했고 괄호 1번이네. 그리고 괄호 2번에서 여러분들 뭘 하네? 나머지 두 분 1 마이너스 2i랑 마이너스 2다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 구해놓은 거 요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빨라요, 얘들아. 근각계수 관계가 제일 적절히 사용하는 게 제일 빨라. 근각계수 관계가. 그렇다면 사실 3번도 여러분들이 방금 내가 보여준 이 조리집법 풀이가 어려운 친구들은 한번 이따가 혼자서 근각계수 관계로 한번 풀어보세요. 근각계수 관계. 그러면 또 훨씬 빠르게 뭔가가 보일 겁니다. 얘도 사실 근각계수가 좀 더 좋긴 해요. 근데 일단 처음 하는 거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 라고 보여주려고 좀 다르게 보여준 거고 혼자서 해볼 때 한번 근각계수 관계를 해보세요. 그러면 역시 잘 풀려요. 훨씬 빠르게 풀릴지도. 자 그러면 7번 한번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7번 한번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손을 또 움직여야지. 자 7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이거 특수한 꼴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빨리 조리집법을 어떤 숫자로 하지? 이걸 여러분 고민해야지. 그래서 뭘로 할래? 제일 찾기 쉬운 거.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여러분들 인수분해하면 이게 나오면 돼. 인수분해하면 이게 나와서 x라는 i가 마이너스 1, 2, 1 풀마 루트 나누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했을 때 계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번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9번 넘어가면 됩니다. 정리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마저 하시고 정리되신 친구들은 9번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있어봐. 학교에서 이거 개발할 때 행렬까지 시험을 다 보겠지? 괜히 애매하게 다음 학교로 넘기거나 하지 않겠지? 그러진 않겠지. 세서 5월이 노는 날이 많아가지고. 자 9번은 얘들아 같이 보면 여러분 뭐 할 거야? 이런 거 보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여러분 딱 봤을 때 중간고사 때 그냥 전개하지 않지? 그치? 치환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짝을 찾아야 되지. 짝을. 그래서 우리 짝을 어떻게 찾기로 했어? 상수항의 합이 똑같은 아이들을 짝 짓기로 했잖아. 1차항의 개수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 짝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짝 지으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랑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은 곱했을 때 곱하면 50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짝을 잘 짓고 나니까 짝을 잘 여러분들이 짓고 나니 보이네. 치환할게. 그래서 치환을 이제 하면 되겠죠. 치환하면 여기랑 여기가 여러분들이 뭐 a든 뭐 어떤 문자든 치환해서 바로 인수분해하러 가야겠네. a제곱 마이너스 11a
하고 24, 50이니까 마이너스 26은 0이라서 a 마이너스 13이랑 a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a 자리에 여러분들이 치환했던 거 대입해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3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이라고 얘기를 해서 푸는 게 아니라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 얘들아 여기서 두 허근을 알파 베타를 한대.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어디 있니? 그걸 찾아야지. 그래서 요번에는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먼저 잘 봐야 돼.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두 허근이야. 그럼 허근 어디서 나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허근이 왼쪽에서 나와 오른쪽에서 나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허근이? 아 이건 판매식이 얘보다 크잖아. 얘는 판매식 얘보다 작잖아. 여기서 나오잖아. 그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인 거지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서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알파 베타가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 라고 하니까 마 8 더하기 12 해서 정답은 4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수학이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번 기말고사를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누적이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맨날 얘기했던 거야. 제발 포기하지 말고 버텨봐 라고 했던 게 버티다 보면 여러분들이 앞지르고 있을 겁니다. 하고 지금 이게 한 25분 정도 수업해봤는데 어때? 계속 계산이 막 좀 빡세고 손도 좀 아프고 그지? 이번 시험의 핵심은 계산 실수입니다. 3, 4차 방정식은 어쩔 수 없어요. 인수분해에서 단 하나라도 실수하면 어디서 어긋나는데 그 어긋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기도 쉽지 않아. 그래서 계산 실수하지 않게 인수분해도 좀 꼼꼼히 해주고 조리제법도 좀 꼼꼼히 하고 하셔야 됩니다. 문제 푸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니까 계속해서 더 빠른 풀이는 없나 고민도 좀 해보시고 여유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1번이네. 11번 이거 뭐야? 여러분들 많이 봤다. 중간고사 때 내가 맨날 얘기했다. 뭐야 이거 무슨 시? 복? 2차 시. 복 2차 시 얘는 4차항, 2차항, 상수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4차항, 2차항, 상수항 구성되어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x 4제곱 이건 쉬운 모양이네. x 4제곱 빼기 x 제곱 빼기 12는 0을 봤어. 그러면 이거 치환을 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들은. 그냥 x 4제곱을 x제곱과 x제곱으로 쪼개시고 12를 이제 4, 3 쪼개서 여기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인수분해 하니까 x제곱 빼기 4랑 x제곱 더하기 3은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푸시오 하니까 x가 풀마 2랑 x가 풀마 루트 3i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나온다. 슬슬. 지금까지는 그냥 계산 연습 3, 4차 방정식이 이런 거다. 기본적인 건 이런 게 있다 라고 한 거고 이제 시작됩니다. 자 13번 이 유형 7번의 별표 요게 요번 시험의 첫 번째 메인 테마 중요합니다. 한번 13번 고민해보세요. 이 문제의 핵심은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는 게 핵심이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얘들아? 이걸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었어. 열심히 풀었더니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된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지금 K 실수야. 얘들아 이거 실수 K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3차 방정식의 근의 구성이 알파, 베타, 감마와 같이 세 개의 근으로 구성되는 걸 알아. 근데 이 중에 서로 다른 실근은 두 개밖에 없대. 그럼 여러분들 케이스 분류해봐. 뭐뭐 가능해?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해보면 자, 알파, 감마라는 느낌으로다가 중근 하나 더하기 중근에 해당하는 근 말고 다른 실근 하나 이렇게 가능하지 않아? 그렇지? 이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렇죠? 말고 또 있나? 말고 또 있어? 말고 또 있어? 만약에 또 있다면 이런 거 아니야? 알파하고 베타가 실근이야. 서로 달라. 근데 얘가 그냥 한 감마가 한 허근이야. 이게 가능한가? 실근 허근이 혹시 가능한가? 절대 안 되지. 왜?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될까? 모든 개수가 실수니까. 아니 허근이 하나만 껴있으면 개수에 허수 붙어있겠지. 어떻게 죽어? 그렇지 않아? 그래 얘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데 나중에 이런 거 다 뺄 거야. 지금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한 거 의문점을 좀 해소해가면서 문제를 풀 시기라서.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그러면 근의 구성은 파악했어. 무조건 중근 하나랑 그 중근에 해당하는 실근 말고 다른 실근 하나라고 이거밖에 없겠다.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이거밖에 없다 하면 일단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당장에 인수분해를 하든 조리집법을 해서 뭘 하든 근의 구성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평소처럼 접근하는 거야. 어쨌든 3차 식이니까 x에다가 뭘 넣으면 이게 인수분해가 될까? 라고 하는 거지. 뭘 넣어야 돼? 내가 이런 거 빨리 찾는 방법은 이게 이런 거야. 미지수에 집중해. 그러니까 x가 아니라 x 말고 좀 미지수에 집중해봐. 자 얘들아 마이너스 2kx랑 4k가 만나서 사라져야 되지. x 뭐 넣어야 돼 당연히? x에 당연히 2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x에 2? 그치? 그러면 x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k랑 4k 만나서 0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다른 거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8 되고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되니까 0 되네. 그치? 그래.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x 말고 요 미지수 빨리 어떤 숫자 대입해야 저 미지수가 빨리 없어질까 라는 거에 좀 시선을 맞추면 어떤 숫자를 대입할지 좀 보여.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 0, 2차 항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하고 4k 요식을 2에 대해서 조리집법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식이 생긴 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식이 생긴 게 x-2와 x제곱 더하기 2x-2k는 0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했고 그래서 식을 세어보니 한 근이 2는 확실히 찾았어. 그쵸? 여기를 몰라. 여기에 있을 두 근을 베타랑 감마라고 좀 해봅시다.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야. 뭐가 있을까? 근의 구성이 이 베타 감마가 구성이 어떻게 되면 될까? 아니 우리는 여기를 향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알파 감마를 향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근의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근의 구성 어떻게 돼야 돼? 이 베타 감마가 첫 번째 뭐 있어? 2가 중근일 때 있는 거 아니야? 2가 중근? 즉 2가 중근이어서 2랑 감마라는 구성이 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 2 말고 x제곱 더하기 2x-2k는 0 얘가 x가 2가 아닌 중근을 가질 수도 있지.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이게 핵심이야. 이번 시험에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돼. 즉 이번 시험의 핵심은 여러분들한테 3차식을 주든 4차식을 주든 줄 거야. 이렇게 미지수 껴서. 그러면 미지수 낀 식 일단 조리집법해서 최대한 인수분해하고 걔네들의 근의 구성 보고 주어진 조건 만족하면 어떻게 될까를 해야 돼.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야. 계속 연습할 거야. 그러면 중근 실근을 해야 되니까 중근의 실근 해야 되니까 그래 얘가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지. 이건 케이스를 어떻게 하냐면 1.
얘가 중근일 때야. 얘가 중근일 때. 그게 얘야 얘. 2가 중근. 2 여기서 중근일 수도 있지. 아니 여기서 중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한번 풀어볼까? 자 2가 중근이야. 첫 번째 경우 2가 중근이야. 그러면 2가 하나 더 있어야 되네. 그치? 2가 중근이려면 어디에? 여기에. 그쵸? 여기 대입해봐. 그래서 x는 2를 오른쪽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4, 4, 8, 8 마이너스 2k는 0입니다가 되니까 따라서 k가 4가 되겠죠. 그쵸? k가 4입니다. 그럼 이때 당연히 아이 뭐 k 4 되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함정을 파놓는데 확인해 봐야 돼. 실제로 넣어서 확인해 봐야 돼. 어때? 여기 해보니까 x 더하기 4 x 빼기 2 어때? 우리가 원하는 근의 구성 맞아? 중근 x는 2랑 다른 한실근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맞아? 이상 없네? 그치? 이러면 참 오케이 가능. 그래서 k가 4일 때 오케이 가능합니다. 가끔 낚시로 이거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랑 이제 겹칠 때 해결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여기다 넣었더니 여기서 x-2가 또 중근으로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x-2 완전대입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 상중근 되지, 그치? 그런 경우 해당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보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니면 요거 두 개 풀고서 여기에 나오는 k 값이 여기에도 나와. 라는 말은 동시에 k가 만족되겠지, 그치? 그럼 중근에다가 얘도 중근이면 상중근이라서 그럼 걔는 안 돼. 그렇게 검토하는 거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얘도 일단 해보면 얘가 중근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은 0을 쓰겠죠. 그래서 b-제곱 더하기 2k가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넣어보면 역시 중근이 나오죠.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이 나와요. 그래서 k가 4랑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나? 맞겠지? 응, 맞네. 이거 되게 중요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차근차근 정리해봐. 이거 잘 정리해주세요. 케이스 분류. 이거 해내야 돼. 이거 해내셔야 돼. 정리해. 그만 졸고 정리해. 또 이따 조교쌤들 괴롭히지 말고. 이따 또 또 제시험 보고 또 이러기만 해야. 요 15번까지만 하고 시작. 요 15번까지만 하고 쉽시다. 정리됐어? 어려운 거는 이따 나한테 쉬는 시간에 물어보세요. 아니면 조교 선생님들을 괴롭혀도 돼요. 이건 이해하고자 하면 상관없습니다. 자, 15번. 방금 거에서 좀 쉬운 버전. 방금이 조금 더 어렵고 시험 때 나오면 애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거고 15번이 좀 쉬워요. 자, 똑같아. 푸는 방법, 즉 접근 방법은 똑같아.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근의 조건을 만족하면 돼. 요번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간단해. 근이 모두 실수이길 바래. 근이 모두 실수이길 바래. 자, 3차 방정식은 우리가 바로 따질 수 없어. 무조건 2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서 따져야 돼. 무슨 말이냐? 방금 얘도 여러분들 뭐 했어? 우리가 요 문자에 집중해서 이렇게 조립제법할 숫자 빨리 하나 찾았잖아, 그치? 쟤도 똑같아. 찾아봐 하나 빨리. 뭐야? kx 제곱이랑 요 2kx를 어떤 x를 넣어서 없애야 돼. 뭐니? 뭐 넣어야 없어지니? 응? 뭐 넣어야 없어지냐? 마이너스 2 아니야? 4k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2 넣어야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2 하고 여기 k 더하기 2 하고 2k 하고 k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어야 2 하고 마사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내가 잘못 봤구나. 미안. 여기 또 있구나. 아까랑 좀 다르네.
여기 또 있구나. 뭐야? 지금 저렇게까지 고려하면 몰라야 돼. 이렇게 세 개야. 여러분들이 고려할 게 세 개야. 그러면 뭘 넣어야 될까? x에. 그렇지. 누가 열심히 말해줬어. 좋아요. k가 다 사라지려면 x에 이번엔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k 마이너스 2k 더하기 k니까 0입니다. 아까 네. 그렇죠? 그래서 2k 더하기 2 하고 2k 하고 k라고 해서 이번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해보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k 마이너스 k 0이라고 되면서 인수분해 한 식이 모양이 x 더하기 1이랑 2x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가 되겠죠. 자, 이걸 풀었더니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면 된대. 이걸 풀었더니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면 된대요. 그러면 우리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이 인수에선 이미 근이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라는 실근이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안 봐도 돼. 그치? 그럼 어디서만 실근 나오면 돼? 근이 모두 실수니까 여기서만 실근이 나오면 되잖아. 여기서만 실근. 여기서만 실근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풀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결국엔 3차 방정식 안에 2차 방정식이 항상 들어있고 그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로 또 흘러갈 거라고. 그러면 실근이니까 저 2차 방정식이 실근이 나니까 판별식이 즉 k제곱 마이너스 8k가 0보다 어때야 돼? 2차 방정식 실근이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빼먹으면 안 돼. 크거나 같다야. 등호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k가 0보다 작거나 8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우리가 아직 2차 부등식을 제대로 수업을 해주지 않았네. 그러면 간단하게 보여주면 답 낼 때 어떻게 보는 거야? 이게 y는 k제곱 마이너스 8k고 요 0은 x축. 우리 2차 함수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이게 y는 0이라는 x축. 즉 요 2차 함수랑 요 x축 중에 누가 더 크대? 2차 함수가 더 크대? 그치? 그러면 함수의 세계에서 위치관계로 누가 더 크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거야. 위에 여기랑 여기에 얘기하면 돼. 이렇게 여기랑 여기에 해당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근데 이때 요 놈이랑 요 놈의 교점은 0과 8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니까 우리는 등호가 붙어 있어서 0부터 시작해서 여기랑 8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이니까 k가 0보다 작거나 또는 8보다 크거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끝.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